자, 능동태와 수동태 수업 들어가도록 합시다. 영어에서는 말해지는 방법이 두 가지 형태로 지금은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가 우리가 능동태라고 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수동태라고 합니다. 약간 우리나라에서 좀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피동태라는 표현 같은 게 있어요. 즉 당하다의 느낌이거든요.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히리히 우구추 이런 것들 써야 한다고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영어는 그렇지가 않아요. 영어는 형태가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능동태가 예를 들면 I love you, 즉 주어에 중점을 둬가지고 주어가 이 동작을 하는 것, 이 주어가 이 동작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둬요. 그래서 이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 행동을 하죠. 그래서 너를 사랑하는 게 나라는 거를 강조해 줄 때 이렇게 능동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얘를 너가 나에 의해서 사랑을 받는다는 형태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글을 쓰면 어떻게 될까? you가 앞으로 가게 돼요. 수동태라는 건. 수동태는 언제 쓰냐면 목적어를 강조를 할 때, 즉 대상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서 사랑을 받고 우리 모두한테서 사랑을 받아. 너는 소중한 존재야 할 때. 그래서 목적어를 강조를 하고 싶을 때, 즉 목적어나 이때 목적어는 능동태의 목적어예요. 강조 또는 주목을 받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방법을 알아야 돼요. 자, 뭐가 앞으로 간다? 목적어가 주어로 바뀌는 겁니다. 여기서 목적어는 어떤 거죠? 그렇죠, you. 대상이니까. 그래서 이 목적어가 주어로 갑니다. 얘가 이렇게 앞으로 가고. 동사 보이죠? 동사가 love인데 그냥 love를 쓰면 안 돼요. 그러면 love를 쓸 경우에 너는 사랑한다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능동태 표현은 뭐뭐 한다라는 뜻이지만 수동태의 뜻은 한다가 아니에요. 얘는요, 뭐뭐 한다, 즉 주어가 행동을 하는 거지만 수동태는 주어가 행동을 받는 거예요. 그 해석을 할 때 받는다 또는 된다 또는 되어진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럼 이런 형태를 만들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형태를 만들려면 비동사에다가 과거분사는 동사의 세 번째 형태를 데려온단 말이에요. 동사의 세 번째 형태. 그러니까 동사의 세 번째 형태는 규칙은 똑같아요. 과거를 나타낼 때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ed를 붙여주면 돼요. 그냥 규칙을 나타낼 때는. love는 규칙인가요? 불규칙인가요? 동사가? 혹시 불규칙에서 love 배웠어요? 안 배웠죠. 그 love는 규칙이에요. love는 이렇게 형태가 바뀝니다. love는 love, 원의 형태겠죠? 그리고 과거일 때는 loved, 이 과거예요. 사랑했다는 뜻으로 해석이 돼요. 그리고 이게 바로 과거 분사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는 또는 사랑은 되어지는 상황, 사랑을 받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얘를 써주는 거 맞겠죠? loved. 근데 과거분사 그대로 이렇게 써주면 안 되겠죠. You loved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문장이? 너는 사랑했다라고 해버린단 말이에요. 과거분사로 돼버린다. 그럼 이 앞에 무엇을 넣어줘야 하냐면 비동사를 넣어줘야 돼요. 비동사. 그럼 you일 때는 비동사가 뭘 넣어줘야 하는 걸까요? 그렇죠, R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you are loved, 그 다음에 누구에 의해서가 뒤에 빠져줘야 합니다. 그래서 by me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 의해서. 그럼 여기는 by라는 전치사, 즉 뭐뭐에 의해서와 뒤에 목적어가 이렇게 합쳐질 수가 있겠죠? 네, 목적어. by I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그렇죠? by I는 주어, 즉 주격이기 때문에 문장의 맨 앞에 와야 합니다. You are loved by me 이런 식으로 문장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거기에 있는 능동태와 수동태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능동태 vs 수동태. 능동태는 주어가 어떤 동작을 하는 것을 말할 때 쓴다. 그걸 해석을 할 때 하다 또는 주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수동태는 be 플러스 동사의 ed 표현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밑에다가 과거분사라고 적어두세요. 아마 적어져 있을 수도 있겠지만,
즉 불규칙 형태일 때는 세 번째 형태가 와야 돼요. 예를 들면 고가 동사였다고 칩시다. 그럼 뭐가 와야 할까? 고, 과거는 went, 그 다음에 과거분사는 gone 이렇게 써줘야 합니다. go, went, gone. 그러면 여기서 수동태나 아니면은 완료형 표현할 때는 얘를 써줘야 한다는 거예요. 위에서는 얘를 써줘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주어가 동사의 영향을 받거나 동작을 당하는 것을 말할 때 쓴다라고 해서 해석을 할 때 당하다 또는 되다 또는 되어지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돼요. 거기는 능동태와 수동태 표현이 나와 있네요. 여기도 역시 love로 되어 있네요. 자, B 보도록 합시다. by 플러스 행위자를 생략한다고 했잖아요. 자, 이때 너가 사랑을 받는데 누구에 의해서 사랑받는 게 보여? 즉 내가 너한테 이야기해. 너는 사랑을 받아. 그럼 누구에 의해서 사랑을 받는지가 나와 있잖아요. 나에 의해서라는 뜻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말이나 아니면은 또 막연한 주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굳이 써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행위자가 막연한 일반인일 때 일반인이라고 했으니까 보통 people 이런 게 오겠군요. by people 그렇죠? by people 같은 경우가 저기 한번 봅시다. by 플러스 행위자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by people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일반인 또는 분명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을 때 by 플러스 행위자는 생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English is spoken in many countries라고 했죠. 영어는 말해진다 많은 나라들에서. 여기도 역시 by people 사람들에 의해서 말해진다는 거 알 수가 있잖아요. 동물에 의해서 말해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생략을 한 거고 My purse was stolen last week. 내 지갑은 지난주에 도난을 당했다라고 했어요. 그럼 지갑을 훔친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역시 생략이 되는 거고 This wine was made in Chile. 이 와인은 칠레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면 중요하지 않죠. 와인은 칠레에서 만들어지게 중요하지 와인 제작자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와인 제작자는 중국인일 수도 있고 미국인일 수도 있고 일본인일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by people 말고도 행위를 생략할 때 그 막연한 일반인 말고 나나 아니면 우리일 때도 되게 생략이 자주 돼요. 그래서 by me 또는 by us 이런 경우도 행위자가 생략이 많이 됩니다. 네. 그럼 C 보도록 합시다. C 수동태의 시제. 네. 수동태도 시제를 가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제라는 게 뭐죠? 시제라는 건 시간에다가 제한을 두는 거예요. 왜냐면 시간이 진짜 끊임없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분 전이라는 상황이 이미 지나버렸잖아요. 우리는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으니까 시간을 이렇게 정해주지 않으면 시간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10분 전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10분 후에 이런 식으로 말로써 정해져야 합니다. 이렇게 말로써 시간을 정해놓는 거 우리가 시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수동태의 시제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말에서도 시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현재, 과거, 미래. 수동태에서도 시제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완료, 과거 완료도 있지만 그거는 나중에 가서 배워야 할 내용이고 지금은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배워보도록 합시다. 현재는 우리가 배웠던 것 같아요. 위에 나와 있나요? 현재? 그렇죠. am is로 바뀌는 게 현재예요. 그렇다면 과거를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과거는 어떻게 쓸 수가 있을까?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능동태에서 수동태로 넘어가는 걸 봐야 돼요. 능동태에서 수동태로 넘어가는 거. 예를 들면 나는 fixed 고쳤다 my computer 나의 컴퓨터를. 나는 내 컴퓨터를 고쳤다 이 문장입니다. 자, 이걸 이제 수동태로 바꿔줄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주어로 나가야 할까? 자, 그렇죠. my 컴퓨터 얘가 목적을 쓰니까 얘가 주어로 나갈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동사가 fixed예요. 그렇죠? fixed니까 얘는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과거죠. 얘가 과거니까 여기다 fixed를 써주면 되는 걸까? 아니죠. 수동태의 시제가 과거일 때는요, 시제를 나타내는 게 비동사에다가 나타내줘야 돼요. 그럼 여기에는 뭐가 와야 할까요? 주어가 my 컴퓨터니까
3인칭 단수예요. 얘가 원래 바뀌는 거 뭐였을까요? is였죠. 그럼 is의 과거형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was로 고치는 거예요. was, 그 다음에 fixed, 네, by, me 이런 식으로 문장이 만들어진다. 내 컴퓨터는 나에 대해서 고쳐졌다. 이게 과거 시제를 나타낼 때 표현이에요. 오케이? 그럼 미래 시제를 보도록 합시다. 미래 시제. 나는 그녀를 사랑할 것이에요. 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나는 그녀를 사랑할 것이에요. 그렇다면 미래 표현 어떻게 했을까? I, 그 다음에 will, 그 다음에 love, 그 다음에 her를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나는 그녀를 사랑할 것이에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나에 의해서 사랑을 받을 것이에요. 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럼 이때도 역시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목적어가 앞으로 가야 하니까 얘가 어떻게 가죠? she. 그래요.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will과 love가 왔어요. 그럼 둘 중에 무엇을 먼저 써줘야 할까? 라는 궁금증이 생겨요. 자, 항상 주어 다음에 가장 강력한 친구는요, 조동사예요. 무엇이라고요? 주어 다음에 가장 강력한 친구. 스틸 바꾸는 조동사예요. 이 문장에서 조동사가 뭡니까? 뭐 할 것이다나 will이잖아요.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는 말로서 미래나 가능이나 아니면 추측이나 아니면 의무 이런 것들을 넣어주는 그 동사라고 얘기했잖아요. 더해주는 동사. 그래서 여기서는 will을 먼저 써줘야 합니다. will. 근데 그냥 she, will, loved 이런 식으로는 쓸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조동사 다음에는 항상 동사 원형이 와야 하니까. 그렇다면 she, will, love 이렇게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할까? 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근데 그렇다면 수동의 뜻은 넣어주어야 할 것 같고요. 그렇죠? 수동의 뜻은 넣어주어야 할 것 같고 또 미래도 표현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앞에가 3인칭 단수 she니까 여기다 is를 써줘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will이 조동사니까 she, will 여기다가 be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she will be loved 그 다음에 by me 이런 식으로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미래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 그리고 진행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 있어요. 진행. 자, 예를 들면 나는 축구를 하고 있다. 우리는 축구를 하고 있다라고 합시다. We are playing soccer. 축구는 우리에 의해서 플레이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축구는 우리에 대해서 플레이가 되어지고 있다.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이 먼저 나와야 할까요? 그렇죠. 사커, 축구가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사커에 왔으니까 이제 뭐가 와줘야 할까? 비동사가 와줘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사커의 비동사는 뭘까요? 현재니까? is가 와야겠죠. 그렇죠. 사커 is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금 진행이 있죠. are playing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are playing.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근데 여기에는 진행의 뜻을 넣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is 다음에 뭐가 와줘야 할까? 그렇죠. being이 와줘야 돼. 이게 되게 어려워요. is 다음에 being이 와줘야 합니다. being pp랑 is, being. 그 다음에 pp가 어떤 형태일까요? 수동의 뜻을 넣어줘야 하니까. 그래. play에다가 수동의 뜻을 넣어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played by us가 문장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잠깐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시작해? 자, 이어서 수동태 수업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태 부정문과 의문문 그 다음에 조동사의 형태가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부정문이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 부정문은 뭐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부정문은 not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not이. 그런데 not의 위치가 항상 정해져 있어요. not과 no가 있는데 부정을 하는 문장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not과 그리고 no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not은요
부사로서 동사를 부정을 하고요. 근데 동사의 조동사의 뒤에 와야 돼요. 조동사나 비동사 뒤에. 예를 들면 나는 널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 I don't like you가 되는 거고, 나는 잘생기지 않아 그러면 I am not handsome이 돼야 돼요. I not am handsome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또는 I not do 이런 것도 쓸 수가 없어요. 대신에 no는요, 얘는 형용사로서 명사를 부정을 합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no가 아니요라는 부사도 있어요. 아니요? 뭐 싫어요? 이런 것도 있지만 no가 만약 문장 안에 들어갔을 경우에는요, 명사를 부정해요. 그래서 나는 책이 없어 그러면 I have no book 이런 식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설명한 그게 아니라 낫의 위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낫의 위치. 예문 하나 들어보도록 합시다. I don't like you. 나는 너를 좋아하지 않아. 그럼 너는 나에 의해서 좋아지지가 않았어 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 말은 안 되겠지만. 그럼 이걸 문장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수동태로 바꾼다면. 자, you를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you를 앞으로 갔어요. 자, you. 자, 여기서 이제 멘붕이 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don't를 써야 하나? 라는 궁금증이 생겨요. 자, 여기서 don't를 써야 할까요? 안 써야 할까요? do를 써야 할까요? 안 써야 할까요? 왜 do를 쓰지? 않습니다. do를 안 써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do를 안 씁니다. do를 안 써요. 얘 do를 안 쓴다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왜 do는 무엇을 부정하기 위해서 왔냐면 like라는 일반 동사를 부정하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부정하고 싶은 건 뭐예요? 수동태죠. 그럼 우리는 수동태를 부정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수동태를 부정하는 거니까 수동태 부정형을 여기다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시제를 보도록 합시다. 시제가 현재인가요? 과거인가요? 과거요? 동태니까. 현재죠. 현재니까 뭘 써줘야 하는 걸까? 비동사의 현재요? 그렇죠. aren't를 써줘야 하는 거예요. are not, 그러니까 aren't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like의 과거 분사요? like. 그렇죠. liked. 그 다음에 by me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드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장을 쓰지는 않지만 만약 쓴다고 한다면, 수동태를 쓴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동태를 능동태로 한번 바꿔봐야 하거든요. 거기 있는 거 보도록 합시다. This email wasn't written by Frank라고 되어 있네요. 이 메일은 쓰여지지 않았다 프랭크에 의해서 라는 문장입니다. 그럼 이걸 뭘로 쓰려면 뭘 하려면요, 얘를 능동태로 바꾸고 싶어. 무슨 태요? 능동태. 능동태로 바꾸면은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런 바꾸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솔직히 수능에는 전혀 안 나와요. 이런 쓰는 문제. 그런데 어디서 중요하냐면 내시 문제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내요. 특히나 중3이라는 고1 내시는. 그럼 여기서는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꿔야 하니까 주어가 뭐가 가야 하는 걸까? 그렇죠. 프랭크로 가야 하는 거죠. 주어가 프랭크가 가야 할 것 같고, 얘가 이렇게 와서 프랭크가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노. 잘 보세요. 아니요. 지금은 수동태였던 문장이에요. 그걸 뭘로 바꿔주면 능동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말로 이걸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영어로 이 메일은 쓰여지지 않았다 프랭크에 의해서라고 된단 말이에요. 이걸 능동태로 보면 프랭크는 이 메일을 쓰지 않았다가 된단 말이에요. 쓰지 않았다. 그럼 이건 지금 과거에 대한 부정이죠. 그럼 과거에 대한 부정은 어떻게 해주는 걸까? 거기는 비동사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일반 동사의 과거에 대한 부정. 그걸 뭘 데리고 와야 할까요? don't는 현재. 그러면 과거에 대한 부정. 그렇죠. 이때 didn't를 써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내신에서 나와요. 그냥 바꾸는 문제보다 이런 문제를 내주는 거.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꾸는 거. 자, 그러면 didn't 썼단 말이에요. wasn't 대신에 didn't 쓴 거예요. don't 대신에 aren't 쓴 것처럼 wasn't 대신에 didn't 썼습니다. 그럼 뒤에 건 뭘 써줘야 하는 걸까요? 이제. right. 그렇죠. 동사 원형. right. 그 다음에 this email.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 연우 형은 진짜 탑 클래스 학생입니다. 잘해. 이해도 빠르고 암기도 좋고. 네. 정말 막 답이 없었어야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실력을 밝힐 수 없지만
그 얘기했잖아요. 여도 중남학생들. 정우 오빠 친구. 아, 녹화 중이었지. 잊어버려요. 자, 수동태 의문문 보도록 합시다. 수동태 의문문. 좋지 않은 기획이. 역시나 능동태 의문문에서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능동태 의문문. 여기서는 의문사를 넣진 않을게요. 왜냐면 의문사를 넣는 것도 있는데 의문사를 넣으면 좀 더 어려우니까 의문사 없이. 자, 제가 love를 좋아하니까 너 그녀 좋아하지? 이런 표현 하고 싶어요. 그러면 do you love 그 다음에 her 이라는 문장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얘를 능동태로, 아니 수동태로 물어보는 말로 바꿔줘야 하는데, 물론 선생님은 이제 이걸 바로 수동태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의문문으로. 근데 우리는 한 단계를 더 거쳐가도록 합시다. 한 단계를. 이 문장을 수동태로 먼저 바꾸고요. 그리고 그 수동태를 의문문으로 바꿔야 돼요. 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Do you love her? 얘를 수동태 의문문으로 바꿔야 돼요. 야, 너 그녀 좋아하지? 사랑하지? 라는 표현인데, 그녀는 너에 의해서 사랑받지? 라는 표현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자, she. 다음에 능동태로 먼저 바꿔보라. 아니, 수동태로 먼저 바꿔보라 했습니다. 수동태의 평서문, 평범한 문장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일반적인 수동태의 문장으로. 그러면 she is. 그 다음에 loved by you 이렇게 얘기했죠? 잘했어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의문문을 만들면 어떻게 만들까요? 그렇죠. 잘했어요. is 그 다음에 she 그 다음에 loved by you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진 겁니다. 너에 의해서 그녀가 사랑받지?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동사, 주어, ed의 형태가 가는 거예요. 비동사, 다음에 주어, 다음에 ed. 근데 이때 이 주어가 어디에 일치하고 있어요? 뒤에 있는 이 her에 일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her를 she로 바꿔주는 것도 굉장히 잘했고요. 그 다음에 is가 온다는 것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수동태의 의문문입니다. 이게 나중에 빨리 내면 이 문장만 보고도 is she loved by you가 바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동태 중에 조동사의 수동태가 있어요. 조동사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ed의 형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무언가를 본 것 같은데 뭘 봤죠? 미래형. 미래형 어떻게 만들었어요? 기억납니까? 미래형. 위를 살려줬죠. 위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비동사 플러스 ed를 썼어요. 그러면 이건 조동사가 만약 will이라면은 will 그 다음에 플러스 비동사. 왜냐면 조동사 다음에는 항상 동사 원형이 와야 하니까. 그리고 비동사 다음에는 ed가 와야 하니 이런 식으로 문장이 써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will이 조동사니까 will을 써주는데 이 will만 조동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조동사가 뭐가 있겠어요? can도 있을 것이고 may도 있을 것이고 must도 있을 것이고 다른 조동사가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만약 can이 들어가면 can이 들어갔다 해서 이 형태가 달라질까? 아니면 그대로 있을까? 그대로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I can study 말고 I can speak English 이렇게 불러봅시다. 나는 영어를 할 수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I can speak English. 그러면 영어는 나에 의해서 말해줄 수 있어요 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렇죠. English 앞으로 가고 English 그 다음에 그렇죠. can 그 다음에 be 그렇죠. 자, speak의 과거분사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렇죠. spoken 잘했어요. spoken 그 다음에 누구에 의해서? 그렇죠. 나에 의해서 이렇게 써준 겁니다. 이게 바로 조동사의 수동태입니다. 여기까지는 좀 이제 이해가 어느 정도 되긴 한데
밑에 여기 보이는 4형식, 5형식 문장의 수동태 있죠? 이게 진짜 욕 나와요. 진짜 이게 손 나옵니다. 우선은 이걸 배우기 전에 4형식과 5형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4형식과 5형식을 이제 기초 수업을 하는데 만약 4형식과 5형식을 모르면 이것부터 막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할 겁니다. 뭘 할 거냐면, 이거 녹화가 되어 있지만 제가 최근에 4형식과 5형식 그리고 문장의 형식을 동영상에 찍어놨어요. 그래서 그걸 올릴 거예요. 그걸 올려서 그걸 보고 나서 이 다음 강의, 이 이어진 강의 있죠? 이 이어진 강의는 목요일 날 5형식이랑 다 끝나고 문제까지 다 푼 상태에서 이어서 수업을 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